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매운, 짜고, 쓴 경험을 겪으며 삶에 대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항상 친정 부모님께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가 건물에서 소박하게 운영하셨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어 가게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직접 건물을 지으셔서 현재는 꽤 큰 규모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한 친정어머님은 대로변 가까운 골목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회사 생활을 좀 하다가 사업에 관심이 생겨 엄마와 함께 건물의 3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근처의 소규모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제가 배에 심부름도 자주 가고 점심을 먹으러 가며 커피를 사러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외동딸이고 남편에게는 누나 1명이 있었는데 친정에서는 자식으로는 저만큼 귀하게 키워주셨어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금이어 키우진 않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절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또한 가족이라고 해도 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꽤 엄격하셨다는 뜻인데 계산은 정확하고 칼같이 하셔서 부모님께서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하면서 살지 못했어요. 지금도. 저희 친정엄마는 건물에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정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니까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큰 걱정은 없었어요. 저도 혼자 모아둔 돈도 있었고 부모님도 만됐는데 해도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다만 남편은 결혼 얘기가 나와서 사실 우리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평생 전업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누나가 다단계 사기에 걸리면서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둔 돈까지 미리 쓰게 되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만으로 2분의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까봐 걱정이 들어요.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말에 대해 들으며 친정이 풍족하다고 말하면 남편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먼저 말을 참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순대국집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어머니는 자기 소소한 일을 하며 취미 생활을 즐기시고 계시며 둘이서 준비하더라도 충분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친정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착하고 소박한 데다가 제 말을 잘 듣는 남편이라 너무 좋았고 뒤에서 제가 몰래 도움받아 준비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할 때 서로 양가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친정과 시댁은 경기 외곽 지역에 위치했으며 바로 옆 지역으로 거리상으로는 같은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정식 상견례는 시댁 근처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한 번씩 먼저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친정을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집이 넓어서 깜짝 놀랐다고 슬쩍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좋은데 혹시 2분 다 직접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친정아버지의 순대국집 정도만 알려주고 어머니가 건물 운영한다는 사실은 계속 반박했어요. 남편이 제 말을 듣고 골똘히 생각하길래 괜히 알려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하고 남편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다만 친정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남편이 계속 술을 먹으면서 우리 딸을 잘해줘야 한다고 말하셨어요. 외동딸이라고 해달라는 걸 다 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귀하게 귀엽거든. 시집살이 모자에게 시키면 즉시 이혼시킬 테니 내가 중간에서 잘해주게 하라며 갑자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거야?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급히 중재했어요. 아빠, 처음 만났는데 무슨 소리야? 술도 이제 그만 들이시고 앞으로 살 사람인데 다음에 다시 마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아빠 같은 사람을 찾아서 걱정 마세요. 대충 분위기를 슬슬 풀어나가고 그날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 우리 집안 사람이 되려고 해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제가 바카스도와 순대국집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돈은 그냥 서일 삼아 일하신다고 들렸는데 그 이야기가 맞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투부터 바뀌더니 양양 살겠네, 대단히 잘 살거나 하는 건 아닌가 보는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할 때 친정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점 하신다고 해서 규모가 크다고 알았는데 순대국집이라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적으로 속이 상해서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본인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시고 매출도 잘 나오는 편이라 두 분이 생활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라고 딱 부러지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순대국집이 똑같은 곳이니 내가 순대국도 안 먹었을까봐 그래 안 써도 크게 하시는 일이 없으시면 별로 물어볼 것도 없고 순대국집 딸이라면 우리 아들이 더 아까운 거 아닌가 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시는데 자꾸 친정 부모님이라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엄마 사람이 앞에 앉혀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 되실 분 가게가 얼마나 유명한데요? 엄마도 저번에 가본 적 있는 곳인데 인근에서는 유명하고 장사 잘 된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매일 바쁘셔서 저도 겨우 시간 되실 때 인사드리러 갔는데요. 가면서 적당히 눈치껏 넘어가더라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 표정이 밝아지는데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불안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능력이 없었다면 나를 받아두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조금은 불편하고 찝찝한 만남을 했습니다. 가지고 상견례 때 양반과 양쪽 어른들이 제대로 만나보셨나요? 처음에는 어색했겠지만 시어머니가 되신 바깥 사돈께서는 근처에서 다들 아는 순대국집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던데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게가 깔끔하고 음식도 맛있었던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띄우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분위기가 어색해서 적당히 풀어주려는 건가 생각했어요. 친정 아빠는 민망해 보였던데 그냥 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정도인가 봐요.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지 않겠죠? 하면서 멋쩍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다면 사돈댁에서 결혼 준비하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더 여유 있는 쪽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 애가 재입고 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는데 아파트 한 채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병이는 공동명의로 해도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서로 형편에 맞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라고요. 이 말에 대해 뭐가 그렇게 좋은지 혼자 웃으셨어요. 친정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찬물만 벌컥벌컥 마셨고 시아버지랑 남편은 안절부절을 못했다고 해요. 저랑 함께. 친정엄마는 난처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요. 친정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니 둘이 알아서 해야죠. 아파트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되면 빌라에서 살면 되고 지역을 이동하는 것도 좋겠네요. 예물이나 예단 같은 것은 둘이서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며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고부 갈등이니 장소 갈등이니 그런 건 없다고 하던데 혹시 모르니까 서로 조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도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아서요. 적당히 자리를 마무리한 뒤 친정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화를 내셨어요. 아파트 한 채를 해달라니 그렇게 당연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지요. 어련히 내 딸의 결혼이니 알아서 해줄 건데 한 번 해주면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하겠네. 그나마 사이가 착해서 결혼 허락하시는 줄 알아 안 싸우던 욕은 다 들어주면 나중에는 집안 살림이 다 달라고 할 거예요. 결혼은 너희 둘의 힘으로 알아서 해야 해. 힘들면 내가 조금 도와주겠지만 둘의 힘으로 알아서 해봐. 라면서 겨우 화를 가라앉히셨어요. 남편이 좋으니까 어디서 살든 상관없었고 둘이서 양과 도움을 받지 않고 신혼부부 대출을 내서 큰 처불하로 결혼했어요.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혼주들의 형식을 최소화해 예물이나 예단 등도 간소하게 해결했고
식장 등 필요한 것들도 모두 심플하게 준비했어요. 친정엄마는 시아버지가 내게 미안해하는 눈치를 봤지만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시댁에서 금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돌아서야만 한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서운한 감정이 없었고 오히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았어요. 다만 상가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 모두가 친정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보여서 속으로 친정엄마가 건물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었어요.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식으로 흘렀고 저는 제대로 카페라고 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회사 일을 했어요. 그전과 다를 바 없는 일상들을 살게 됐어요. 대신에 저는 의지할 남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신혼 초에 예상치 못하게 아기가 생겼거든요. 제가 카페를 운영하니까 애를 낳고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친정엄마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덜 힘들었어요. 남편도 가정적이라 회사를 끝나고 곧장 집으로 와서 집안일도 거들어 주었고 아기 돌보는데 도와줘서 한결 수월했죠. 그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내 남편이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부서도 통폐합되고 인원도 대폭 줄였어요. 그때 하필 남편도 잘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몇 달 동안 백수 생활을 했어요. 집에 있는 동안에도 저와 딸을 잘 챙겨주고 양가를 잘 들으면서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그리고 사위 역할까지 전부 잘해주었죠. 다만 남편은 항상 친정에 갈 때마다 긴장했어요. 장인어른만 보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건 없는데 눈도 잘 못 마주치겠다며 불안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빠가 얼마나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궁금해졌어요. 마음에 안 들었으면 결혼도 안 시켰을 걸. 너무 그러지 마오. 당신도 우리 집 가장인데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가도 되라고 격려해줬어요. 근데 남편에게 구하지 못하던 어느 날 아기를 데리고 셋이 친정에 잠깐 들렸어요. 친정 아버지가 자라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만 있을 건가? 어엿한 가장이면 바깥 일을 해야지. 정일 자리가 없으면 우리 가게에 나와서 일 한번 배워보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돈도 못 벌고 있던 처지에 거절하기 어려웠던 건지 그렇게 하겠다며 선뜻 대답했고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친정아버지께서 몇 번씩이나 저에게 배워보라고 하시는 의견을 전해주셨어요. 남편은 여태까지 제가 사무직으로만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음식점 일을 배울 수 있느냐며 일자리를 빨리 구해야 한다고 막아달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장인 어른 밑에서 일을 배우는 것만 생각해도 부담스럽다고 느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와 같이 일한다고 생각해보라고도 했었지요.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말씀하셨으니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일을 찾고 있다고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달라고 말씀하며 중재하려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일을 찾지 못하고 결국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친정아버지께서 매일 혼을 내셨답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실수하고 몇 달이 지나도 속림하며 응대하며 설거지하며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봐도 의욕이 없는 것 같아서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지 상상도 안 되겠네요. 문제는 친정아버지의 성격이 매우 까다로워서 남편의 모든 일에 불만을 털어놓고 계시고 남편도 자주 혼나기 때문에 억지로 시급을 받으러 나가는 듯 했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는 괜찮아. 이제 좀 익숙해졌어. 열심히 배우고 있어 하며 애써 웃어 보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시어머니에게는 불평을 자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니 좀 시시콜콜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가 보니 남편이 친정아버지 가게에 나간 후로부터 시어머니가 친정에 대해 점점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우리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는 있었지만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가게 매출이 잘 나온다며 사람을 무시해도 되냐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야. 너도 친정을 믿고 시부모에게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을 무시하고 기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여자 쪽이 잘 살면 남편도 편하다고. 내가 자신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딴 일로 충분히 바쁘다고 생각해요. 시댁을 자주 찾아뵙고 아기를 데리고 가고 매달 용돈도 드렸다. 마실 것이 필요하면 반드시 가져다 주고 할 일이면 다 해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제게만 보면 저희 아들이 기를 죽이면 안 된다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하지만 애가 왜 이리 풀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저를 외동딸로 생각해서 시댁에서 미움받을까봐 명절마다 한우나 홍삼 등 갖가지 것을 보내주셨는데 시어머니는 그것까지 갖고도 왜 눈치 보이게 자꾸 선물을 보내시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물 보내지 말라고 전해달라며 우리의 형편이 안 되니 너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홍삼도 매일 꼬박꼬박 잘 드시면 바로 없어지고 한우도 맛있게 구워 드시던데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머니께 안 말씀드렸더니 마음대로 하시는 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했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계속 화만 내셨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께 갔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애 키우느라 많이 힘들어. 그냥 우리랑 합가하면 어때? 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더니 남편도 우리 엄마도 손주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맞벌이 하는데요. 편해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의 요리 솜씨가 장모님의 것보다 더 좋은데 엄마가 밥도 해주시면 나도 더욱 편할 것 같아요. 당신이 일하는데도 더 편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합과는 안 돼요. 우리끼리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라고 한 번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을 좋아하면 시댁이 가까우니까 가져다 먹으면 되겠죠 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사돈한테 눈치를 보이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내가 내조를 잘해줘야지. 내가 내주라고 하는 게 없으니 내가 아들 돌봐주라고 학과했던 거 아니겠냐? 그리고 내 아들이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힘들어하는데 너도 씹으면 어려운 것 좀 알아야 되잖아. 여태까지 너 혼자 편하게 살았고 외동딸이라 귀하게 커서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시부모까지 오냐오냐 해줄 줄 알았어. 내 아들이 사돈가게에서 일한다고 나도 여태 참았다만 내 버릇 좀 뜯어 고쳐놔야겠다라며 학과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우기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너 카페도 보니 코딱지만한 걸 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집에서 살림하며 내 전화 제대로 해라며 선을 넘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해서 어머니 요즘 시대에 무슨 학과예요? 신혼집이랑 시댁이랑 가깝잖아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최대한 노력하시고 계신데 장인 눈치 안 보게 중간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매번 학업이나 내 손을 그런 식으로 강요하시는 건가요? 또한 카페 수입 덕분에 저희 가족이 백수 시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왜 그러시나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해고됐을 때 솔직히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아무런 도움을 주신 적이 없죠. 만약 저가 학문을 이어가기로 했다면 친정까지 함께 모셔서 한 집에서 살았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 학문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박력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큰 싸움까지 했어요. 연애할 때는 서로를 배려하며 모든 것을 내주게 마련인데요. 그런 것 같았는데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시댁이 할 일들 조금씩 들려오고 어쩌고 할지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꽉 막힌 사람처럼 무조건 시어머니 편을 들기만 하고 학과를 하는 게 좋지 않냐며 저를 설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 줄 몰랐어요. 이렇게 불만이면 지금이라도 관두고 새로운 일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혼자 왜 뒤에서 그렇게 굴러 있어서 당당하게 일이 맞지 않다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 일하면 되는 거려. 내 수입만으로도 우리 서윤과 세 식구가 살아도 문제 없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 당신이 내 입장이 되어봐.
가장이라는 게 일자리 하나 못 구해서 장인 밑에서 순대국이나 파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다는지 알아? 당신의 친정은 잘 살지만 우리 집의 형편도 어려워서 매번 주눅 드는 것을 왜 몰라주냐라고 말하며 실망했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결국 그 뒤로는 쭉 냉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친정 아버지 가게 계속 나가면서 일을 배우기는 했어요. 그러던 중 친정 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지병을 발견하지 못해서 손쓰기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병원에 다니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통원이 힘들어져서 결국 입원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할아버지가 동일한 병으로 돌아가셔서 예전부터 걱정이 되었는데 친정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아파하여 많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당장 입원하셔서 가게도 문제였어요. 물론 친정엄마도 가게 일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계셨고 함께 일하던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일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남편도 어쨌든 가게를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평생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셨던 곳이라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곤 했어요. 어느 날 남편도 가게를 걱정하던지 친정엄마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다고요. 장모님은 아마도 장인어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 중이신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은 장모님과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게를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요. 이에 친정엄마는 남편의 말에 공감했는지도 몰라 이미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계속 운영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며 그냥 팔아버릴까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살 사람도 없고 맡아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고 자네도 일을 오래 배운 것이 아니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는 분에게 일을 맡기고 있을까 고민 중이다. 하지만 이건 좀 미뤄둬도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대화를 끝냈을 때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친정아버지가 아프심으로 병원을 돌아다니고 가게 일을 돌보느라 바쁘신 친정어머니도 피곤하고 예민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게 문제로 싸우느라 바쁠 때 친정아버지가 아프신 것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조금 화가 났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박서방은 가게 일에도 제대로 힘을 쓰지 않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도 본인이 가게를 나중에 물려주게 되면 고민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지도 않다는 점도 추가해 줍시다. 순댓국이 뭐냐면 툴툴거리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아요. 혹시 너에게도 가게를 이어받게 된다면 팔아버린다고 얘기해. 그러더라도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 대놓고 실망한 기색을 보였는데 내심 가게를 이어받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새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나름 대시까지만 시급받는 알바를 하는 것은 자존심에 좀 거침이 있죠. 내가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친정엄마 말대로 시기적으로 굳이 친정아버지가 아파하고 힘들게 병을 이겨내는데 가게 얘기부터 꺼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친정아버지가 아프신 이후부터 자꾸 저에게 이것저것 불만을 토해냈고 신혼 때와는 달리 친정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를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라면 장모님은 빈말이라도 나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어디 덧난데 내가 일한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진짜 서운하다는데 그동안 헛고생했나 모르겠어요. 나 참, 지금이라도 일 그만둬야 하나? 아니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조금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 내가 사위인 줄 아는 알바생이냐고. 당신 집안은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하다라면서 계속 화를 내고 계셔요. 갈수록 내가 알던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불안한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불안한 일상이 계속되다가 결국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몰라요. 밤중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임종도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며 틈만 나서 울었어요. 친정 엄마는 멍하니 계셨는데 눈물도 못 흘릴 정도로 현실 감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조문객이 많이 오셔서 3일 동안 바쁘게 움직였고 쪽잠 자면서 겨우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버지와 당신이 서로 잘 지내면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앞에는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으니 빨리 가방에 있던 돈을 가져가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가보겠다고 말하면서 빠르게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바쁜데 계속해서 허둥지둥하면서 신경이 쓰일 거고 결국은 빨리 떠나는 것이 좋았던 것 같네요. 문제는 아내도 제 성분을 지키지 않고 자주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부족한 게 분명한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쁠 때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꾸 어디론가 전화만 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내용도 잘 들리지 않는데 어쩌면서 혼자서 바쁘게 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움직이더라도 제 남편의 행동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장례철 동안만큼이라도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3일장을 다 치르고 집안을 정리한 후에 몇일 동안 딸들과 친정에 머물러서 친정엄마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으며 가정 문제도 상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 친정에 머물렀다가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집으로 돌아가니 집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을 팔았어요. 대출도 모두 상환했고 서윤이도 더 커졌을 텐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리 대출을 갚은 후에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알아보았더니 부모님 집 바로 옆에 매물이 나왔더랬어요. 그리고 마침 우리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나서 빨리 계약을 맺었죠. 장인의 장례도 치료 동안 그런 일로 좀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당신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모든 짐을 옮겨뒀어요. 당신은 몸만 오면 된다고 하니까? 무슨 뜬금없는 소린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은 어지러운 기분이었죠. 가끔 친정에 대한 불만을 털거나 시부모님과 합의하려고 할 때는 왜 그러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의견 차이 나는 소리도 없었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지 궁금해서 무서울 정도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을 왜 나랑 상의도 없이 팔자는 거야? 우리가 같이 대출금 갚는 집인데 왜 혼자 결정하고 팔려고 하는 거야? 따지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기재 장인도 없는데 당당히 편할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장애 눈치 보면서 당신 모셨던 거 몰라? 장인 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없었고 당신도 우리 집안을 무시한 거 다 알아.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애가 없으니까 당신은 나를 제외하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데 친정에서도 저를 보호해줄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집은 제 병인데 당신이 동의를 왜 받아야 하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랑 좋은 줄 알았는데 속았다는 걸 알게 돼서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기만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너가 가게를 운영해도 아무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옆에서 배웠지만 너는 2년 만에 끝냈겠지? 그것도 알바로 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가게는 계속해서 우리 엄마 명의로 운영할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학과가 무슨 것인지 저는 알아요. 서현이랑 친정에서 함께 지낼 테니까 너 혼자 한다고 해요. 엄마는 옆집에서 살라고 엄포를 놨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피하며 웃더군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다 내 말대로 될 거야. 이 변호사 통해서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짐도 다 옮겼는데 친정에서 너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참말로 나가 도대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말했더니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일단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시댁에 달려갔더니
장모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앞으로 우리 옆집에 살게 될 것이라 했으면 그때 빨리 합의를 했어야 하는 거였어 라고요. 그거 아니야? 씹으면 뭐라고 이리저리 싫다고 해서 피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네. 이제 바깥에도 안 계시는데 우리랑 서로 의지하고 살자. 이제 우리도 며느리 수발받으면서 살 수 있겠다.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내가 우리 좀 잘 받들어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웃었거든. 저는 대답도 안 하고 나가려는데 시댁 분위기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집안을 둘러봤어. 근데 주방을 보니 가스레인지도 없고 조리용품이랑 그릇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접시 몇 개랑 컵만 있고 텅텅 비어 있었어. 냉장고도 열어보니 반찬이 하나도 없는 거야. 쌀도 없을 뿐더러 건강식품만 쏟아져 있는 성세가이기에 남편이 샀다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집을 둘러보니 상황은 기함할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는 반찬통과 그릇 등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했던데 우리 집에 있던 물건은 다 버리고 시댁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져온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길에 실제로는 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 봐요. 사실상 앞으로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겠다는 뜻인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뒤를 따라와서 저는 어이없어서 멍하니 있었죠. 그때 제 뒤에서 그러게 진작 합부터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집을 구경하러 다니느라 힘들지 않았냐? 마침이 집을 찾은 것에 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구하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았겠어. 이제 바꿔도 안 계시고 그 가게도 우리 아들 명의로 바뀔 텐데 믿는 구석도 다 사라진 마당에 이제는 고분고분하게 어른들 말 잘 듣고 살아라고 막말을 하시며 저는 시댁이면서 남편의 새로 이사한 옆집이었는데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의 민낯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자,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연을 끊어야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너랑 이혼할 거라고 통보했어. 그 전화를 들은 시어머니가 이혼이라니. 무슨 소린가요? 옆에서 오손도손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지 마세요. 이혼을 하면 가게는 누가 운영할 거라고 조금 전에 소리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당신네들하고 함께 살 일 없으니까 그런 말씀은 삼가주세요. 지금까지 보면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잖아요. 가게 운영은 우리 엄마가 맡으면 되고 남편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테니 깨달으세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은 우리 엄마 명의입니다. 여태 조심스러워서 말하지 않았는데 말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네요. 우리는 함께 해야죠. 당신 아들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제대로 싸워봤다고 해요. 사실 가게의 명예에 대해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처음에는 남편에게 일을 시키기도 했고 성실하게 잘하면 남편 명의로 가게를 넘겨줄 생각을 했어요. 저는 카페 일을 안정적으로 했지만 남편은 기반이 없어서 물려주기보다는 남편 스스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셨죠. 그러나 남편은 일도 대충 하고 배울 생각도 없어 보여서 실질적인 가게 운영은 친정엄마가 맡기로 했고 따로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남편은 이것도 모르고 자신만 사귀고 일하기 때문에요. 본인 앞으로 명예 이전하겠다고 우기면 될 줄 알았나 봐요. 여태 겉으로는 티 안 나면서 속으로는 친정엄마가 놀고 먹는 주부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거고 저도 작은 카페나 운영하는 사람인데 머리 알겠느냐고 깔봤던 거죠. 남편에게는 가게가 그렇게 탐났어. 근데 어떡하지? 아빠가 생전에 벌써 내 앞으로 가게 명예 이전해 주셨는데 그건 모르고 있었지. 이미 증여 다 된 건데 뭘 어쩌려고 라며 말했어요. 앞으로 가게는 엄마랑 같이 운영할 거야. 너를 해고할 거고 한 달 안에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야 될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이제 내 명의로 변경된 거니까 본인이 내살 것도 없었죠. 그리고 알아보니 법적으로 3이나 며느리는 상속인도 아니더라고요.
외동딸이라고 달라질 것도 없고. 처음에는 남편도 유류분이며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 목 내놓으라고 주장하더니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법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서 알려주니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하더니 우리 아들을 왜 해고시키냐. 여태 성실히 일한 사람을 갑자기 자르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희 가게를 영업 정지시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악을 썼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변호사를 통해 모두 확인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튼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시간에 아들의 일자리나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가게 관련 문제는 남편 쪽에서 논의할 것이 없어 조용해졌지만 이혼 소송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시끌벅적했어요. 제가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 남편이 긴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애도의 말을 보내는데 가게 운영과 관련해 왜 이혼을 하는지 물었어요. 가게는 내 이름으로 운영하고 당신은 그냥 카페에서 작업해도 서로에게 지장이 없지 않는가요? 형식적인 합의도 아니고 옆집에 사는 이웃인데 왜 이렇게 하지요? 갑자기 이혼하자며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더 할 말도 없었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계속 무시하니 남편이 저를 싫어하고 이혼을 왜 하냐고 계속 반복하더래요. 그래도 제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울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가구를 받아서 아파트 대출과 같은 돈을 받아내고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했어요. 당연히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게 됐죠. 이혼한 뒤로는 너무 편했어요. 신경 써야 할 게 없어졌거든요. 시댁안에서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 친정 엄마와 딸에만 집중하기 좋았죠. 물론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친정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바빴어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친정 엄마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이에게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지내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애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순대국집에서 일하거나 장모님 건물에 가게를 차리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었나요? 암만 우리가 이혼했다지만 나는 서윤의 아빠잖아. 나는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해. 나도 번듯한 사업 하나 해야겠어. 서윤이 보기에도 떳떳할 거야. 우리 사이에 애가 있는데 그 정도 편의는 좀 봐줄 수 없을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엄청 화가 났어. 당신은 알바를 했지만 내가 미리 해고 통지도 했고 퇴직금까지 챙겨줬잖아. 그러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이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리고 장모님, 언젠가는 그냥 장모라며 우리 아빠 돌아가신 뒤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네. 집에서만 놀기만 하네. 그러면서 막말한 건 언제 한 거야? 갑자기 아쉬우니까 장모님이야.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말했을 때 너는 갖고 있는 건 서로 속내를 모르는 것 같아.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몰라. 이제 우리는 남남이고 우리 사이에 애가 없다고 편하게 생각할 거라 착각하지만 일을 해결하고 싶다면 스스로 찾아보라. 갑자기 왜 또 낑낑대려 하는 거야? 제정신이 되어봐. 일자리는 많이 있단다. 나한테 전화하러 오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찾는 게 더 빨라. 단호하게 말한 후 전화를 끊었어. 돈이 없어도 마음만 풀어져 있다면 함께 잘 살았을 텐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어. 예전부터 어른들이 남을 물어뜯는 건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살아보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입었지만 지금이라도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집안에서 벗어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볼 일 없게 하려고요. 이제 제 삶에 더 집중해야 하니까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